네, 신목고 1학년, 네, 신목고 2020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총평인데요. 신목고 이번 시험 범위는 원해방정식부터 명제까지였고요.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일단 문항수는 총 21개였는데 객관식 15개, 주관식 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답이 3개, 선원형이 3개였습니다. 선원형 때문에 시간이 매우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단원별로 살펴보자면 원해방정식이 객관식 5개, 주관식 1개 해서 6개가 출제됐고요. 도형의 이동편에서 2개, 3개, 합해서 5개. 그리고 집합에서는 객관식만 4개가 출제됐고 명제에서 객관식 4개, 주관식 2개, 합해서 6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된 편이고요. 집합이 주관식이 없었던 게 조금 특이하다고 굳이 말하자면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시험 보면 뭐 역시나 시간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나 올림포스 등은 당연히 기본으로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고, 특히 블랙라벨 같은 유형 문제집들에서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보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풀어봤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압박이 꽤 큰 시험이었다는 거, 난이도와 관계없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원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진명여고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블랙라벨에 유사한 문항이 있고요. 선원형 5번 같은 경우 2019년 9월 교육청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당연히 이제 지금은 여러 문제집에 실려 있고 또 진명여고를 포함해서 타 학교들에서도 많이 출제를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선원형 6번 역시 블랙라벨 스텝 2에 유사한 문항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단답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써야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당연히 변별을 위해서 배치한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잘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들은 뭐 교과서 예제에서 숫자를 변형해서 내기도 했고요, 역시나. 그래서 예비고1 학생들에게 팁을 주자면 일단 올림포스 블랙라벨 같은 책들은 반드시 철저히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 이해는 당연하고요. 상위권 학생이라면 서술형에서 최상위권을 변별해내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 후에 바로 문제 본질로 들어가는 시간 당연히 축소시켜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서를 당연히 뭐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요. 인근학교 기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비교해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올림포스의 고난도 페이지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험에 출제된 올림포스 문항들이 다 고난도 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이에요. 여기까지도 욕심내서 공부를 하시고요. 방학 동안 블랙라벨 2스텝까지는 일단 도전할 수 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체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 수학적 체력이요. 쉬운 문항들은 교과서에서 예제 정도 그 숫자 변형해서 내기도 하니까요. 교과서는 일단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압박이 크다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도 선에서 그치면 절대 점수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부 뒷받침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실전에서 점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명심하시고요. 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예비 고1 학생들도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입니다. 네, 대우 쓸게요. 지금 그러면 2분의 A가 A의 원소이면 자, 2배한 A죠. 자, 이 아이는 들어가지 않네요. 관계가 2배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대입 나열. 그래서 선생님은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요거 관계 2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아이는 들어가면 안 돼. 요렇게 정리하고 나열해 볼게요. 자, 그러면 15 이하에서 1 2배 하면 2, 2배 하면 4, 2배 하면 8. 또 2로 시작하는 거 이미 여기 들어있어서 건너뛸 거고 3으로 시작해서 2배 하면 3, 6, 6에 2배 12. 또 4로 시작한 거 이미 있고 5로 시작하면 10, 6으로 시작한 거 있고 7로 시작하면 14. 그리고 8로 시작한 게 여기에 있네요. 그럼 지우고
자, 9 들어가는데 2배는 없고, 자, 10은 여기 들어있고, 11, 또 12는 여기 이미 있고, 13, 그리고 14도 있고, 15까지. 자, 그러면 지금 빠짐없이 나열이 됐고요. 자, 우리는 합의 최대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일단 자, 8을 갖기로 하자 했을 때 중간에 건너뛰고 자, 1, 2 중에 2 갖는 것이 합을 최대 만드는데 도움이 되죠. 자, 11을 갖고 3을 가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관계를 계속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0 선택하고 14 선택하고 자, 그럼 나머지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내가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에서 합이 10 그리고 15 그리고 이 둘은 합해서 25. 자, 다시 20 그리고 28. 자, 해서 이 아이들 쭉 다 합해 주시면 자, 15. 자, 선생님이 여기 실수했네요. 24네요. 네. 요렇게 더해 주시면 끝 1의 자리가 9에 8이니까 끝자리가 7로 끝나는 아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실제 정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실제 그 기출 문제들 가운데 합뿐만 아니라 개수까지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 버전이지만 올림포스에도 나와 있고요. 네, 또 시중 문제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단답형 3번인데요. 네, 이 아이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사실은 뭐 블랙라벨에도 유사한 문항이 들어 있고요. 네, 이 문항은 블랙라벨이나 뭐 다른 일반 시중 교재에서는 사실은 거리를 물어봤어요. 예, 교점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지금 신목고에서는 좌표를 물어봤네요. 그리고 보통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거리 문제의 경우도 그 해설지들 풀이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시는 것이 풀이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일단 y는 x제곱이 있고요. 자, 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자, 선대칭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수직 조건 사용해야 되고 중점 조건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한번 대강 그려볼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두 점 PQ가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략 요 정도로 잡을까요? 아까 수직 이야기 했죠. 자, 그럼 지금 녹색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선생님이 그릴 건데 자,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우리 수직이라고 뭐 생각을 일단 하고요. 자, 이렇게 거리가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점, 이 아이들이 A, B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아이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노란색 직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가 1이고 자, y절편은 모르니까 k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뭘 스타트 시킬 수 있냐면 바로 a하고 b의 x 좌표를 뭐 여기를 x축이라고 잠깐 가정을 하고 자, 이 아이를 선생님이 알파, 이 아이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라지 A의 좌표가 알파, 알파 제곱 또 B의 좌표가 베타,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알파, 베타가 자, 2차 함수와 바로 노란색 직선 x 더하기 k의 두 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는방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알파 베타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수직 조건 사용했거든요. 자, 이제 중점 조건을 사용할 차례인데 지금 이 아이를 사용할 거예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중점 이 아이가 자, 이름이 m이라고 한다면 좌표가 누가 되냐면 1을 반 자른 거.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누구를 지나는가 하면 자, 노란색, 녹색 모두 지나는데 이 아이가 완벽하니까 이 아이한테 대입해서 y 값도 2분의 5인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다시 이 아이를 자, 직선 이름을 잠깐 붙일까요? 기억, 니은 중에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k 값이 2인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점 P의 좌표를 구하는데 점 P가 1사분면 위의 좌표라고 했고, 자, 그러면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거 입장에서는 사실 P가 아니고 선생님이 B라고 표현했었네요. 자, 우리한테는 이 아이가 B네요. 자, 저 아이 베타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K 값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x제곱, 자, 바로 이 식을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2는 빵이라고 하시고요. 인수분해하면 간단하게 x가 마일, 그리고 2가 나오는데, 자, 1사분면 2니까 b, 즉 원래 문제에서 p죠. 자, 이 아이는 x좌표가 2네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2, 제곱해서 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이 가장 빠르게 이 아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고요. 일단 선대칭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놓으시고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길이는 1대1대 루트 2 바로 45도짜리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 아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됐죠? 네, 그 다음 서술형, 선원형 4번하고 5번인데요. 지금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식작성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블랙라벨 선원형 4번 같은 경우에 블랙라벨의 그 도형의 이동편 스텝 3에 실려있는 문항하고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진명요구에서 1학기 기말고사 때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으로 원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함께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원부터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원을 관찰할 때, 특히 이동을 할 때는 무조건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중심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t초의 최초의 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아이요. 자, 원래 원의 중심이 0,5고 반지름이 4인데, 자, 이 아이는 t초가 되면 4t,5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도 줄어들죠. 1초에 1cm씩 따라서 4-t가 반지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자, A가 원점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t초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A-라고 얘네가 표현했네요. 자, 이 아이는 2t,0이 되겠죠. 자, 1초에 2씩 움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상황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A-가 뭐 가령 여기쯤에 왔다고 할게요. 자, 그때 선생님은 중심만 표현을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원의 중심이 뭐 여기쯤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는 A 다시고 선생님은 중심 이름을 옮긴 아이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뭐 임의의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의의 점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냐면 바로 A 다시 그 외부에 있는 점하고 중심하고를 이어요. 자, 신복거 앞에 문제들에서도 이 아이디어 쓴 아이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B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길이는 바로 A-C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길이 D로 표현을 할 거고요. 바로 이 아이는 자, 지금 변하고 있는 반지름이니까 4-T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3번이라고 쓰고요. A-C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이제 D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아이는 2t-4t 제곱에 자, 5 제곱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아이 보니까 4t 제곱 더하기 25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리고 자, 결과적으로는 L제곱과 M제곱의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이 결과적으로 자, A-C 대신에 D라고 표현할게요.
뒷백이 R이고요. 물론 이제 변화하는 R이에요. 뭐 RT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 그리고 M 역시 자, D로 표현돼요. D 플러스 R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후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제곱하셔도 되고요. 뭐 곱셈 공식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 그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식은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이동은 무조건 중심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거 보시면 선생님은 원의 중심에 대해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짝꿍 지어서 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자, 서술형 선원형 5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가 작년 9월, 2019년 9월 1학년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유사한데 네, 숫자 조금 바뀌었고 아까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병여고에서는 이 아이를 회전을 시켰었고요. 지금은 원래 작년 문제하고 유사하게 Y축에 평행한 선대칭성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계산은 조금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물론 직선방정식 구해서 좌표 당연히 구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푸셔도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도 닮음을 한번 써볼게요. 바로 뭐냐면 자, 일단 겹쳐지는 겹쳐지는 부분, 그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이 삼각형을 노란색으로 그려보자면 네, 이 아이가 어떻게 움직일 때냐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출발해 올 때 네, 요 부분일 거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예, 답과 멀어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중간 부근쯤에서 자리를 잡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 도형이 1대1대 루트 5짜리 직각삼각형인데 자, 지금 어두운 흑백으로 처리된 부분과 화이트 부분이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보조선 하나만 그어주면 여러분이 눈에 이 도형이 확 들어올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수직이고요. 자, 이때 이 선에 대해서, 이 점선에 대해서 자, 이 노란색과 이쪽에 어두운 요 직선이 정확하게 대칭성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아이도 당연히 길이가 똑같고요. 자, 겹쳐지는 부분. 자, 선생님이 잠깐 색깔 좀 표시를 해보면 자, 이 아이인데 선생님 그림이 약간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 아이 자체가 이제 좌우에 정확하게 대칭이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점구에서 사다리꼴 구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지금 왼쪽에 이 아이를 선생님 1번이라고 빼낼게요. 자, 이 아이가 요 밑변 길이가 지금 t라고 표현됐을 때, 네, 그럼 요 길이는 자, 아이고 t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길이가 5-t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아이의 넓이를 자, 1번의 넓이를 원래 도형 자, 바로 2분의 5 곱하기 10 자, 뭐 25였겠네요. 네. 자, 25에 대해서 원래 길이 5가 5-t로 줄었는데 자, 넓이 b니까 제곱 b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또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색깔을 요렇게 빼내서 1번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조금만 그림을 정리할게요. 자, 이 길이를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삼각형 자체를 조금 굵게 표현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두색이 칠해진 부분 있죠. 자, 이 아이를 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뭐 편한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사실은 좌우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내부적으로 다시 전체 길이 t를 반 잘랐으니까 2분의 t고요.
자, 밑변대 높이가 1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t겠죠. 자, 그러면 밑에 연도색은 직사각형이고 또 위에 삼각형 연도색도 우리가 뭐 직사각형을 만드셔도 좋고 뭐 혹은 삼각형 넓이를 그냥 구하셔도 좋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진명요거 풀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1번 삼각형 면적비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팁 정도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지울게요. 네, 해서 필요한 식만 우리가 남겨보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를 1번,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저 위에 삼각형을 선생님은 2번이라고 할게요. 해서 1번 더하기 2번. 자, 이게 지금 ST죠. 1 더하기 2라고 다시 쓰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2t에다가 5-t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2분의 t제곱.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 아이를 정리를 해주시면 뭐 2차 함수가 네, 요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네요.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파트는 선생님이 넘어갈게요. 네,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t 값이 3분의 자, 지금 이 아이가 3분의 10일 때 네, 최대값은 3분의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답안 가이드라인 제시한 걸 보면 답점수 t값이 3분의 10인 것 찾은 것을 1점, 또 최대값 찾아낸 것을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ST를 구하는 식 작성하는 과정, 첫 번째 전략 밝히는 것을 2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생략했는데 2차 함수꼴로 정리하는 거, 그럼 선생님도 하나 옮겨 적어 놔야겠네요. 그 식이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 2분의 3에다가 t-3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3분의 50 이렇게 정리돼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자, 가이드라인 점수만 한번 옮겨봐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요 전략 부분이 지금 2점이고 그 다음에 식 정리해서 여기가 1점이고 그리고 요 아이가 다시 1점 그리고 요 아이가 2점 해서 총 6점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네, 신목고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 보면 올림포스 뭐 고난도 페이지 또 대단원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블랙라벨에도 유사한 문항들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베이스 문항들이 많았어요. 해서 보면 우리가 본 듯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안에 풀어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다소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서술형 앞부분만 해도 굉장히 쉽게 답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빨리 처리하시고 다시 객관식 돌아가고 그래서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을 빨리 구별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구별이 가능해지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신목고 내년에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양적으로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질적인 공부에 대한 그 중요성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양적으로도 수학이 필력이라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손이 저절로 나갈 정도로 계산 연습도 또 문항을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수학적 체력이 약한 친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중요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러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해서 시간 안배를 잘 했어야 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 네, 특히 블랙라벨에서 아까 좀 출제가 됐던 문항들 중에 풀이법을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항들이 있으니까 네, 해설 참고하셔서 꼭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